서 변호사님, 예. 지금 국민의힘도 이상한 기류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6월 30일에 친박의 좌장이었던 최경환 전 부총리하고 이분은 이제 깜빵에 갔다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아마 사면 복권까지 됐죠. 그리고 이준석이 전격 회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이 쓱 또 언론에 흘렸네요. 이기인 경기도의원이 뭐 얘기했다 이런 말이 있던데 왜 최경환이 느닷없이 이준석과의 회동을 했을까요? 무슨 노림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 자기들은 이 반윤 연대 반윤연대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동병상련이니까 같이 공천을 한번 받아보자. 뭐 받으면 좋고 당내에서 안 되면 같이 나중에 협조해서 당을 깨고 노더라도 저는 이분들이 동병상련이라는 게요. 결국에 둘 다 당원권 정지 중입니다. 그렇죠. 이준석이도 당원권 정지 중이에요. 예. 최경환도 사면 복권 됐지만 당원권은 정지 중입니다. 네. 지금 둘 다 공천이 위태위태합니다. 공천이 주저말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반윤석열, 반윤연대를 만들어서 같이 힘을 합치면 둘 다 보수 대통합을 명분해서 우리 둘 다 공천 받으면 좋지 않냐. 이거고 만에 하나 우리 둘 다 치내면 우리 같이 무소속이든 신당이든 해서 반윤석열 정권 있잖아. 윤석열 정권 타도 같이 힘을 합쳐보자. 물론 둘이는 완전히 이념이 틀려요. 최경환이는 완전히 친박 쪽이고 이준석이는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진짜 둘이는 물과 기름 반대인데 그런데 정치권의 유명한 격언이 있잖아. 적의 적은 동지다. 그렇죠. 최경환 입장에서 공천 안 주면 내 적은 윤석열인데 너 이준석이 너도 윤석열의 적 아니냐. 우리가 개인 감정 있고 반윤연대 윤석열 반대 우리 힘을 합쳐보자. 5월 동지라도 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뭉쳐가 보수 통합을 하면 우리 둘 다 공천 안 주겠냐. 예. 안 주면 그냥 탈당해서 싸우고 뭐 이런 게 의도로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최경환 전 부총리 경제부총리도 했고 사선 의원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친박 좌장을 했기 때문에 수를 보는 그 안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끌어들여갖고 우리도 대안이 있다 해갖고 국민의힘한테 1차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공천권을 따내고 안 되면 플랜 B로 가자. 어떠냐? 그렇습니다. 이걸 타진해 본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플랜 B가 둘이 당을 만들지 아니면 무소속 연대를 할지 그거는 고민해 보겠지만 1차적으로는 둘 다 공천을 한번 우리 압박해서 보수 대통합을 해야 되니 이준석이든 나든 우리 당내 반윤연대 당내에서 공천을 한번 노려보자. 이게 1차 목표가 아닌가. 예. 플랜 B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만 둘이가 당을 같이 만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게 어떻게 연대할지는 또 생각을 해보겠죠. 강남 식당에서 2시간 30분 동안 만찬을 했는데 그 자리에는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 도의원, 구형모 전 혁신위원, 이분은 안철수계죠.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자리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만약에 뭐 친박 신당이든 과거에 친박 연대라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친박 신당을 이준석은 그 회동에서도 별 얘기를 안 했는지 어떤 얘기를 했다는 게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최경환의 말에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면서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 말씀하신 대로 서로 그렇게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들은 아니니까 그런 정도 아닌가 보여지는데 만약 최경환을 중심으로 해서 친박 신당 과거 친박연대 같은 것이 만들어진다면은 그게 물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힘을 버틸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는 유영하 변호사도 있을 거고 이정현 전 대표도 있지 않습니까? 친박이 꽤 있으니까 또 그쪽에도 TK 쪽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뭔가 조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쪽은 잘 알잖아요. TK 쪽 분위기라든가. 일단은 이제
그 자리에요. 예. 자리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 주로 이준석계하고 그다음에 이거 안철수계 그 구형모, 예. 구형모 예. 옛날에 그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이었죠. 이 자들이 모였는데 제가 보기에 이준석이가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했겠죠. 제가 아는 이준석이는 절대 남 말 듣고 있는 애가 아닙니다. 자기가 더 떠들어요. 근데 이걸 맞아요. 왜 제가 보기에 이기인이가 올린 거예요. 어. 이기인이가 성남시 옛날에 의원 있잖아. 예, 그래서 이재명 폭로를 많이 했죠. 이재명을 많이 깠죠. 근데 이기인이가 주로 이제 그 최경화의 말만 올리고 이준석에는 이게 발언을 저는 안 올렸다. 전략적으로. 예, 안 올리면 전략적으로. 지금 짜고 올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마 이제 분명히 여러 사람 모여가기에 전부 윤석열만 씹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만 이게 공격했을 거예요. 아마 안 봐도 이게 그 장면이 안 봐도 비디오죠. 예, 비디오인데요. 저는요, 결국에 이런 모임 있잖아요. 이 모임은 그 한마디로 이제 그 우리 옛날에 노래 유행가 있잖아요. 김건모, 예. 김건모 있잖아요. 예, 그게 노래 중에 그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 예. 저는 이게 그저께 그 모임 있잖아요. 이 모임 30일 날 모임이죠. 이 모임이 저는 잘못된 만남이다 봐요. 그러니까 김건모의 노래에 의한 잘못된 만남. 아니 이 자들은 보수 대통합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보수 대분열을 가져오는 그럴 가능성이 저기 크다고 보수 봐야죠. 대분열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모임이다. 결국 저는요. 다음 총선은 이제 그 어떻든 저떻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입니다. 예, 그렇죠. 이게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평가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 총선의 승리를 거둬야 되는 거고요. 이게 안 되면 이게 윤석열 정권이 레임덕으로 무너집니다. 총선 패배하면. 예. 그러면 이게 그냥 이재명 좌파가 덕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좌파가 지금 이게 분열되고 이런 좋은 우리가 환경인데 우리가 이게 바로 당 보수 대분열을 가져오는 모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뭐 이제 전략적으로 이준석이를 뭐 공천 주가지고 어차피 떨어질 건 노원에 주자는 사람도 많고 또 이게 진짜 싸가지 없는 놈 공천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뭐 지도부나 좀 더 앞으로 판단해 봐야 되고 저도 이게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예. 물론 이게 최경환, 우병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그래도 이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 진짜 요즘 억울하게 탄핵당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친박도 몇 자리 좀 배려해줘야 된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 물론 이제 그래도 이게 새롭게 역사가 진전하려면 좀 이게 공천은 어렵지 않겠나. 비판적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저는 생각해 봐야 되고 아마 이게 윤 대통령도 상당히 통합에 좀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이나 손을 잡고 포용할 수 있을지. 지금 이게 대구 경북에 가보면요. 솔직히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민주당이 전라도하고 비슷해요. 그래. 지금 국민의힘도 현역 의원들이요. 대구 경북에 인기가- 가보면 현역에 윤재욱 의원 원내대표 빼고 아무도 없잖아요. 존재감 있는 의원들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게 좀 심각합니다, 하기는. 예. 그래서 이게 그 신당이 놓았을 때 한 몇 분 정도는 될 수도 있어요. 바람일 수도 있고. 또 이게 박근혜 대통령 지지가 여전히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저는 이게 그렇게 가서는 대분열된다, 보수가. 따라서 저는 결국에 윤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되 윤 대통령도 통합을 위해서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나 전북의 친박 몇 명 껴안을 수 있을지. 예. 어떻게 우리 국민의힘이 더 외연 확장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되고요. 나머지 최경화이든 누구든 나머지 분들도 오로지 그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자꾸 선다무사를 해야 된다니까. 자기만 이게 내세울 게 아니에요. 따라서 나머지 분들도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지금 어떻게든 저는 이게 친박연대나 분열돼 가지고 넣으면요 공멸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썩 텃밭에서 여론이 다 안 좋아요. 최경환 전 부총리가 얘기한 대로 지난 대선에도 보수 쪽이 총 연대를 해서 단합을 했지만 겨우 0.73%로 이겼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도 총선에 반드시 이겨야 한다면은 보수 연합군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취지는 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인데
이 최경환 얘기는 뭐 친박은 물론이고 거기에 유승민이라든가 안철수, 홍준표 뭐 이런 사람들 다 끌어넣어서 만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나경원까지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 유승민계라든가 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공천을 다투다가 하도 지금 사실은 계보가 없다고 하지만 따져보면 국민의힘도 계보가 많습니다. 한 10손가락 될 정도예요. 이 공천 문제가 본격화될 경우 이게 자칫하다가는 잘 그걸 꾸려나가지 못한다면 정치력을 가지고 김기현 대표가 그런 정치 역량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게 와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찢어져 가지고 너도 나도 찢어나가고 신당 만들고 그렇게 되면은 보수 쪽이 다수 나오고 저쪽에 한 사람 나오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그 친박들 중에도 좀 이게 핵심들 있잖아요. 예. 최소한 이게 경선 기회 정도는 한번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왜냐하면 이게 그냥 컷오프를 아예 안 돼. 자르면 이게 결국은 내모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보고 당신 윤석열 성공을 위해서 당신 출마 완전히 접으시오. 이렇게 저희가 요구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최경환에도 개인 욕심이 있고 억울하게 교도소에서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명예회복을. 그 사람 보고 이렇게 컷오프식 해놨고 너 통합을 위해서 참으시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최경환이든 우병우든 예. 이런 분들은 이게 그 경선 기회는 주면 예. 본인들이 이기면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떨어지면 못 노잖아. 경선에 나왔으니. 예. 이렇게 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경선의 기회는. 예. 근데 문제는 더 고민이 유승민하고 이준석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게 처음부터 아예 배제가 잘려내면 분명히 탈당하거나 신당 만들어 저쪽을 잡는단 말이에요. 예. 이럴 때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얼마나 될지. 진짜 전략적으로 어차피 유승민은 대구는 못 줘요. 예. 거기에 너 경기도에 간다고 뭐 뼈를 문다 했으니 경기도 진짜 어렵잖아. 예. 경기도에 가서 험지 많아요, 지금. 뭐 아무도 안 오겠다는 사람도 많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유승민을 경기도로 좀 돈에서 나왔으니까 예. 경기도 험지에 보내가지고 뭐 죽으면 그냥 정치하면 끝나는 거고 예. 거기 살아나오면 그냥 어쩔 수 없죠 뭐. 예. 이런 방법도 고민해봐야 된다. 전략적으로는. 예, 전략적으로 제가 이게 고민해야 합니다. 뭐 유승민 씨라는 거는 천하가 다 아니까 제가 유승민, 이준석이 씨라는 거는 천하가 다 아니까 예. 제가 뭐 그 사람들 편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 다만 이게 정치도 이거는 전술의 문제죠. 전략과 전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총선 승리라는 대전략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수도권 전술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유승민을 어떻게 그냥 정리하는 게 맞는지 수도권의 험지로 저는 공천을 주면 일단 보수 대분열 안 되니까. 예. 그다음에 뭐 이준석이는 지금 노원에 논다는데 예. 거기에 뭐 누구 공천해가 어차피 우리 노원에서 한석 받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거의 불가능하죠. 예. 그럴 바에는 이게 사석 작전도 있잖아요. 바둑도기에 보면 우리가 사석, 이준석이를 사석으로 야 거기 공천 줄게. 그럼 지가 본선에 전다니까. 지면 정치 생명도 끝나는 거예요. 이게서 살아오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아 살아도는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보기 죽을 가능성이 99.9%죠. 노원의 속이 어렵습니다. 민주당도 세지만 우리 보수층에서 이준석이 안 찍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어차피 자연스럽게 차도 살인 자연스럽게 죽일 수 있는데 굳이 무리하게 막 잘라내고 죽이고 키워주고 이럴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게 제가 결론적으로 내린 생각은 아니고 이건 이제 좀 더 전략적으로 대통령실이나 예. 그다음에 지도부가 고민 좀 해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경환 의원도 지금 경산 아닙니까? 우병우는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인데 거기에 윤두현 의원이나 박형수 의원인가요? 예. 현역보단도 얼마 전에 대구메일인가 어디 그 대구에서 조사한 것 보니까 훨씬 높더라고요, 지지율이. 예, 그렇기 때문에 경선 기회를 주는 것도 전략적으로 한번 고려는 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두 사람 다 뭐 비리에 연루돼서 이 사법 처리를 받았습니다만은 그것이 당헌에 어떻게 되는지는 좀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어쨌든 내년 총선을 이기는데 모든 노력을, 모든 지혜를 다 모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병우는요, 야 무슨 죄로 처벌됐냐 아무도 몰라요. 재판이 진행도 안 돼요.
우병우에게 조국이 제가 100이라면요. 예. 우병우는 1도 안 되고 제가 보기에 우병우는 저는 무슨 죄인지도 모르겠어요. 예. 뭐 민정수석으로 뭐 남용했다는데 제가 별로 안 보입니다. 저는 우병우는 기회를 줘야 된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조국이도 민정수석 저쪽에 좌파가 떠받드는데 우병우가 이게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최경환도 국정원의 특활비거든요. 예. 일반 내무라고 좀 틀려요. 예. 아니 국정원 특활비는 다 상납하고 청와 대통령실도 좀 갖다 주고 이랬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게 그 몇 년 받았기 때문에 일반에게 기업이나 뇌물 받은 거하고 좀 성격이 틀리다. 이 점 말씀드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년 총선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지금부터 참으로 많은 지혜를 모으고 좋은 인재들을 영입해야 합니다. 예.